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1-1-15강 핵심 요약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인지발달 이론과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선배가 우리 후배님들에게 사랑을 주는 시간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예, 사랑의 시간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여러분들 떨어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밥을 떠서 입에다가 넣어주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마지막에 시험을 얼마 안 남기고 정리를 할 때 활용해도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한두 달 남겨놓고 시험을 도전하는 우리 사복쌤님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전체적인 거 다 듣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핵심 요약 정리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기적적으로 합격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길 이 선배는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이론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분은 두 분이 계시죠? 그렇죠? 누구와 누구? 예, 피아제와 콜버그죠. 그렇죠? 자, 인지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잘 아실 거예요. 아는 것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우리는 인지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우선 그 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에 대해서 수업을 나갔었는데, 첫 번째 기억해둬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예, 성인 대상이에요? 아동 대상이에요? 예,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다라고 기억을 해두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인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지는 저절로 발달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거 정리를 해두고,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식, 스키마, 기억나시죠? 인지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 틀이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자, 이런 어떤 도식을 재구성하는 거를 적응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이 적응에는 뭐가 있었어요? 동화와, 그 다음에 조절과, 그 다음에 평형, 요 세 가지가 있었었죠. 그렇죠? 동화라는 건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자신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으로, 통합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인지의 양적 변화라고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 도식에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서 일반화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절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새로운 대상에 맞게 기존 도식을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조절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인지의 질적 변화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평형은 뭐라고 했어요? 동화, 조절이 균형을 이루는, 그렇죠?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응하는 과정을 우리는 평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 인지 이론에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한계점은 뭐라고 했어? 문화, 인종, 교육 수준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고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인지 발달 단계잖아. 그렇죠? 인지 발달 단계.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고 발달 단계는 중요한 거니까 정리 꼭 해두고 있어야 돼요. 감전은 구시대의 형벌이다. 그죠? 예.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렇죠? 자,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는 언제까지? 청소년기까지밖에. 여러분들 성인기 이후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제시 안 했어요. 청소년기가 마지막이고요. 영유아 청소년 이렇게 기억해두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감각운동기는 영아기, 전조작기는 유아기,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 이렇게 정리해둡니다. 자, 그리고 이 인지 발달 단계는 이제 또 기억해둘 것은
퇴행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퇴행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낮은 단계로 이제 되돌아가는 거. 그거를 우리는 퇴행이라고 했었고요. 퇴행도 가능하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발달 단계의 어떤 순서와 주요 특징은 개인차가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어. 그렇죠? 하지만, 발달 단계별 성취 연령에는 개인차가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자, 그거 꼭 구분해서 정리해두라고 했었습니다. 자, 감각운동기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감각운동기 영하기 기억해두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대상연수성, 뭔지 알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목적지향적 행동.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 기억해두라고 했었죠. 그죠? 자, 모르겠으면 이름이라도 알아두라고 했어요. 그죠? 예, 순서라도 반사기, 1차 순환 반응기, 2차 순환 반응기, 2차 도식의 협응기, 3차 순환 반응기, 통찰기까지. 그렇죠? 순서라도 기억해두라고 해서 순서라도. 그리고 마지막 통찰기 때는 상징적 표상,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조작 능력 이야기했었죠. 그죠? 조작 능력이라는 것은 행동하기 전에 미리 어떤 생각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전조작기, 묘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때부터 이제 상징적 사고, 상징적 표상에서 어떻게 된 거야? 발달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할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유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자중심적, 자기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물활론적 사고 같은 경우는 사물에도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애기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곰 인형한테 애기처럼 행동하는 거, 여자아이들한테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곰 인형을 살아있는 애기처럼 이렇게 대하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전환적 사고, 전환적 사고가 추론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전환적 추론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론적 사고, 다 누가 만들어서 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야. 인공론적 사고. 그 다음에 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 꿈 실제론. 그죠?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 얘기했었습니다. 직관적 사고는 뭐였었어? 보이는 대로 대상을 판단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면을 보지 못하고 한 면만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직관적 사고. 자, 그리고 이제 비가역적 사고. 뭐라고 해서 빠꾸 못해. 뒤돌아보지 못해. 그렇죠? 자, 그리고 보존 개념이 시작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시작.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위치나 어떤 형태가 변해도 그 어떤 양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보존 개념이죠. 이 보존 개념을 알기 시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타율적 도덕성에 대해서 기억해두고 있으라고 했었죠. 어떤 권력자, 권력자면 엄마겠지요. 어떤 그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 복종. 만약에 복종에 따르지 않으면 뭘 받아요? 처벌을 받는 거. 자, 이렇게 타율적 도덕성까지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동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논리적 사고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학교를 들어가거나 학습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 어떤 인지 능력이 급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비가역적 사고였었는데 이제 가역적 사고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비가역적 사고에서 가역적 사고로 구체적 조작기 때는 발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기술, 사진전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숫자를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유목화, 분류화라고 했었어. 그렇죠? 그래서 형태나 색, 어떤 무늬, 크기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때 또 상하 개념도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아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탈중심화. 그렇죠? 네, 탈중심화.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골고루 생각하는 능력을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했었고요. 보존 개념이 이제 시작해서 이때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와서는 획득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타율적 도덕성에서 무슨 도덕성으로? 자율적 도덕성으로. 자율적 도덕성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만들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만들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규칙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얘기했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 기억해두고 있으면 된다고 했었고요. 추상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구체적 자료가 없어도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사고가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추론을 통해서 어떤 일반적 원리에서부터 특수적 원리로 어떤 그 만들어 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 조합적 사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능력이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과거에 있었던 무슨 사고가 다시 나타난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었었죠. 자, 여기까지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뭘 들어가야 돼요? 예,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준비됐죠? 자, 도덕성 발달 이론은, 우선, 우리 피아제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까지 어떤 발달 단계를 제시했지만 전 생애적으로 발달 순서에 대해서 발달하고 순서는 또 어떻다라고 했었어요? 유동적이라고 했어요? 고종적이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으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두 개의 단계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인습적에서 1, 2, 인습적에서 3, 4, 후인습적에서 5, 6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게 중심이 되는 거는 인습적이라고 했었어요. 인습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었어? 사회 공동체가 만든 어떤 사회 규범, 관습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었었고요. 인습적 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사회 사람들이 만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인습적 단계는 이런 인습을 이해해요 못해요? 없는 단계야. 인습이라는 것. 알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규범이나 그다음에 어떤 관념, 어떤 규범, 관념 뭐 이런 관습 이런 것들이 없는 단계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두고 1단계, 2단계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 1단계 뭐 기억해두라고 해서 타율적 도덕성. 그렇죠? 자, 절대자에 뭐 해야 돼? 복종해야 되고요. 그렇죠? 복종 안 하면은 뭘 받습니까? 처벌을 받는 단계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1단계 타율적 도덕성 기억해 두라고 했었고요. 2단계는 이제 어떤 타율성, 타인에서 벗어나 어떤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라고 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습적 단계 들어갑니다. 인습적 단계에서 이 3단계는 뭐를 중요시한다? 대인관계를 중요시한다고 했었어. 인습적 사회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해? 착한 아이를 보이기를 원해. 그래서 착한 아이를 지향한다. 자, 그리고 어떤 법과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했었었고요. 4단계는 법과 질서를 추구하는 단계다. 그래서 3단계 착한 아이, 그 다음에 4단계는 법과 질서를 추구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후인습적 단계 5, 6단계입니다. 후인습적 단계에서는 이제 사회 계약 기억해두라고 한다고 했었죠. 5단계. 그렇죠? 사회 계약, 어떤 게,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시민들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5단계 사회 계약서를 기억해두라고 얘기했었고, 6단계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걸 다 벗어난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보편적 원리, 사랑이라든지 정의라든지 평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준법, 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어떤 보편적 원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가 바로 6단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3단계 후인습적 단계는
대부분 다 발달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대부분 3, 4단계에 머무르고 5, 6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버그 이론의 한계점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남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인지이론 정리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행동주의 이론. 행동주의 이론은 자, 힘들지만 이 선배도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줘야지 나중에 이제 볼 때 여러분들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이 선배도 그냥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론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행동주의 이론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행동이 학습되고 또한 이런 행동은 학습에 의해서 못 될 수도 있어. 수정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어떤 다른 이론과 달리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내적 요소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 자극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요소 이런 어떤 외부적인 행동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 자, 행동주의 이론에서 이제 처음 기억해둘 거 이제 파블로프 고정적 조건화죠. 그죠? 자, 고정적 조건화에서 기억해둘 거 첫 번째 뭐 인간 행동은 어떻다?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개실험했었어요. 그래서 조건 형성 이전에는 뭐 있었어? 무조건 자극하면 무조건 반응이었었죠. 음식 주면 무조건 침이 흘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종소리, 중성 자극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이런 중성 자극, 종소리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 건데, 이제 조건 형성이라는 건 뭐를 한다고 했었어? 두 자극을 연합한다고 했어. 두 자극이 뭐야?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연합시킨다고 했었죠. 그죠? 중성 자극이라는 건 뭐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종소리. 무조건 자극은 음식이잖아. 그렇지? 그걸 함께 주는 거야. 그래서 종소리 치면서 음식 같이 줍니다. 그러면은 조건 형성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종소리만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리잖아. 그죠? 그래서 중성 자극을 줘도 무조건 반응이 일어난다.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 개가 조건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고전적 조건화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걔가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형성된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반응적 행동. 이건 암기해두라고 했었어. 반응적 행동은 어떤 거야, 지금? 어떻게? 자동적이죠? 음식만 줘도 아니면은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흘리잖아. 자동적이고요. 음식을 줘야만 반응을 일어나는 거니까 수동적 반응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반응적 행동은 자동적, 수동적 반응이라고 기억해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합니다.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그죠? 자기 결정 기능은 점차적으로 많아진다, 배제된다.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라기보다는 점점 소멸되어 간다. 그래서 어떤 거를 중요시 했었습니까? 환경결정론. 환경결정론은 이 선배가 얘기했죠. 환경, 외부적인 요소와 인간 내부적인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환경에 의해서 인간 내부적인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환경 결정론을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인간의 내적 의지보다는 외부의 환경을 더 중요시 하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키너 상자 우리 이제 했었어요. 어떤 스키너 상자를 통해서 조작적 조건화에 대한 어떤 실험을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쥐는 우연하게 이제 지렛대를 밟는 행동 결과 뭐를 얻었어요, 여러분? 먹이를 얻었잖아. 유쾌한 자극을 얻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쥐는 원하는 먹이, 유쾌한 자극을 얻기 위해서 계속 지렛대를 밟는 행동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밟는 행동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증가하는 거죠. 유쾌한 자극을 주어짐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행동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쥐의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작적 행동이라고 한다. 즉, 조작적 행동이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능동적이잖아.
여러분들 저 반응적 행동하고 틀리죠. 그렇죠? 그거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자동적, 수동적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자기가 먹기 위해서 지렛대를 밟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능동적이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먹이를 얻기 위해서 지렛대를 누르는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조작적 행동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두고 변별 자극이 있었습니다. 변별 자극 어떤 거라고 해서 어떤 반응이 보상될 것이라는 시그널. 그렇죠? 신호. 이거를 우리는 변별 자극이라고 이야기했었었죠. 자, 그리고 강화와 그 다음에 처벌에 대해서 기억해두라고 했었어요. 강화는 유기체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것.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는지는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기억해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처벌이라는 건 뭐였어요? 유기체의 어떤 빈도수를 행위를 감소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결부시켜서 알아둬야 될 것이 정적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 쌓는 것, 증가시키는 것. 그 다음에 부적 처벌에서 부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 감소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충분히 다 문제 풀어낼 수 있게 이해를 하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착한 일을 하는 거를 하는 행위의 빈도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죠? 그럼 강화겠고요. 아이스크림을 사줬잖아 할 때마다 유쾌한 자극을 줬잖아. 이제 증가했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정적 강화가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강화물에는 여러분들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이 있었었고 1차적 강화물은 생존에 관련된 거라고 했었어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차적 강화물은 여러분들 미소, 칭찬 같은 것들,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들은 다 암기해둬야 되는 거, 행동 조성이라는 거 뭐라고 했어? 복잡한 행동을 점진적으로 습득해가는 과정을 행동 조성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화 계획에 대해서 배웠었죠? 강화 계획은 어떤 거? 조작적 행동이 습득되죠. 습득되는 이 조작적 행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함을 제시하는 것을 지시했던 빈도라든지 간격을 조절하는 행위를 우리는 강화 계획이라고 했었고요. 강화 계획의 방법에는 연속적 강화 계획과 간헐적 강화 계획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간헐적 강화 계획만 기억해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둘 것이 간격이라는 것과 비율이라는 거라고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간격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라고 얘기했었고, 비율은 뭐라고 했어? 일정 수나 일정 반응이 있은 후에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응률에 대해서 기억해두라고 얘기했었었죠. 그죠? 반응률이 가장 큰 건 뭐라고 했어? 가변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 고정 비율 강화 계획, 그 다음 가변 간격 강화 계획, 마지막 가장 약한 것이 월급 주는 거,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됐고요. 이제 세 번째 반도라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돼갑니다. 좀 이제 기운 내시고. 반도라 사회학습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모방이라고 했어요. 모방. 그래서 사회 안에서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떤 행동을 관찰하고 또 그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어떤 그 가족 지역 사회의 생활 양식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렇죠? 즉 사회화 과정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었냐면은 관찰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었죠. 그죠? 관찰학습을 다른 말로 모델링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걸 뭐라고 했어? 시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행동을 모방하고요. 이게 학습하고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학습이라고 하는데, 단계별로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제일 먼저 주의 집중 단계.
그죠? 기억나시죠? 주의 집중. 어떤 모방할 대상의 특징을 잡는 거라고 했어.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가 주의 집중 단계고요. 두 번째가 무슨 단계라고 해서 기억나시죠? 보존. 기억해 둬야 돼요. 보존은 뭐 그냥 쉽게 기억하는 단계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대상 세 번째 단계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이제 운동 대상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나의 이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나의 신체적 능력을 체크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할 만해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겠죠. 그거를 동기화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둘 거 주의 집중 단계, 보존 단계, 그 다음에 운동 대상 단계, 그 다음 동기화 단계. 그렇지? 자,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친다라고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강화에 대해서도 기억했었었죠. 강화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뭣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스키너도 있었었죠. 그죠? 자, 강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세분화합니다.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가 있었죠. 직접 강화라는 건 직접 하는 거고요. 대리 강화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간접 경험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데 또 여기서 기억해둘 거 이렇게 대리 강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습을 우리는 뭐라고 해서 대리 학습이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자기 강화 공부했었었죠. 자기 강화 뭐 자기 스스로 어떤 성취 수준을 어떤 설계해서 설계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그 성취 목표에 따라서 보상이나 처벌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행동을 개선하고 유지시키려는 강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아이고, 이 선배도 이제 점점 지쳐갑니다. 자, 그리고 자기 규제에 대해서 이제 했었죠. 자기 규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정한 내적 표준,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감독하고 또 규율하는 어떤 인지적 능력을 우리는 자기 규제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나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완성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자기 신념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 뭐 있었어요? 성취 경험도 있었고요. 대리 경험도 있었고요. 언어적 격려도 있었고요. 정서적 각성도 있었었죠. 요 네 가지 시험 문제 나왔었죠. 예, 기출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요렇게 인지의 이론하고 행동주의 이론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시험 굉장히 앞두고 내가 늦게 시작했다. 한두 달 남았다. 이럴 경우에는 내용까지는 보기 힘들지만 그 각 학자들이 주장했던 개념들이 있죠. 그 개념 이름들은 다 암기해둬야 돼. 꼭 암기해둬야 돼요. 그걸 어떻게 섞어내는 문제들이야. 다 섞어내는 것만 잘 구분해도요. 고득점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상으로 1-1-15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파이팅 한번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파이팅!